어느 날 아침 기분 좋게 텃밭에 나갔는데 풍성했던 감자잎이 밤새 앙상한 뼈대만 남고 싹 사라져버린 충격적인 장면.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무시무시한 악당과 마주치셨던 겁니다. 바로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벌레를 발견하면 당황해서 독한 화학농약부터 찾곤 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농약을 치면 칠수록 이 녀석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결국 여러분의 땅만 병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농약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자연의 원리만을 이용해서 이 지독한 해충의 발생을 100% 완벽하게 차단하는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글까지 시청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해충 방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커다란 착각 하나를 산산조각 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건강하고 풍성한 감자 수확을 위한 완벽한 방어 작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패치법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이 녀석들이 어떤 존재인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의 마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감자잎벌레는 본래 북미 지역에서 기원한 해충으로 등에 있는 10개의 선명한 검은 줄무늬 때문에 꽤 귀엽게 생겼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둥근 벌레의 식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충 한 마리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잎을 먹어치우고 암컷 한 마리는 한 시즌에 무려 800개 비해서 1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들이 놀라운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 벌레를 잡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종류의 살충제를 개발했지만 이 녀석들은 불과 몇 세대 만에 그 농약들에 대한 내성을 획득해버렸습니다. 이른바 슈퍼해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유기농 전문가들과 깨어있는 농부들은 더 이상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곤충의 생태적 약점을 파고드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방법들이 바로 그 오랜 연구와 실제 경험이 축적된 가장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의 침투를 초기에 발견하는 아주 기본적인 관찰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텃밭을 둘러볼 때 그저 서서 식물의 위쪽 잎사귀만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콜로라도 감자잎벌레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새들이나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잎의 윗면에는 절대 알을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자밭에 나가신다면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잎의 뒷면을 살짝 뒤집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아주 작은 오렌지색 보석이나 젤리처럼 생긴 알들이 수십 개씩 무리지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투에서 절반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알 상태일 때는 아직 식물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때 장갑을 낀 손으로 잎을 부드럽게 문질러서 알을 터뜨리거나 알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면 그 잎사귀만 똑 떼어내서 멀리 버리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 오렌지색 알 무더기 하나를 제거하는 것은 미래의 수만 장의 감자잎을 먹어치울 수백 마리의 애벌레 군단을 단 1초 만에 괴멸시키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잎의 뒷면을 검사하는 탐정놀이를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흙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마법, 바로 윤작, 즉 돌려짓기입니다. 흔히 초보 농구들은 작년에 감자가 아주 잘 자랐던 명당 자리가 있다며 이듬해 봄에도 똑같은 자리에 감자를 심는 우를 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콜로라도 감자잎벌레들에게 눈앞에 부패를 차려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 해충들은 가을이 되면 추위를 피해 감자밭의 흙 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흙위로 기어나오죠. 만약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바로 코앞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감자싹이 올라와 있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녀석들을 속여야 합니다. 작년에 감자, 토마토, 가지 같은 가지과 작물을 심었던 자리에는 올해 절대 같은 작물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m에서 3m 이상 떨어진 전혀 다른 장소에 감자를 심으세요.
그리고 원래 감자가 있던 자리에는 콩이나 옥수수처럼 이 벌레들이 전혀 입에도 대지 않는 작물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흙에서 깨어난 벌레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굶어 죽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밭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충의 발생률을 70% 이상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식물들의 바디가드를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동반식물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자연계에는 서로 옆에 심어두면 성장을 돕거나 해충을 쫓아주는 환상의 짝꿍들이 있습니다. 감자의 가장 훌륭한 바디가드는 바로 메리골드, 우리말로는 금잔화라고 불리는 꽃입니다. 단순히 예쁜 꽃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메리골드의 뿌리와 잎에서는 특유의 아주 강렬하고 독특한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그저 약간 쌉쌀한 풀꽃 냄새 정도로 느껴지지만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의 예민한 후각에는 이것이 엄청난 악취이자 혼란을 일으키는 교란 물질로 작용합니다. 벌레들은 감자잎의 냄새를 맡고 날아오다가 메리골드의 강한 향기에 압도되어 감자가 어디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성능 좋은 스텔스 전투기처럼 감자밭 전체를 투명 망토로 덮어버리는 효과를 내는 것이죠. 감자밭 가장자리나 감자두둑 사이사이에 메리골드를 듬성듬성 심어보세요. 노랗고 주황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텃밭의 미관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흙 속에 있는 나쁜 선충들까지 몰아내는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기적 같은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벌레들에게 물리적인 장벽을 쳐서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한랭사 덮기 기술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모기를 막기 위해 방에 모기장을 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른 봄에 감자를 심고 싹이 땅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때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하얀색 농업용 방충망이나 부직포를 씌워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은 햇빛과 바람을 직접 맞아야만 튼튼하게 자란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무언가를 씌우는 것을 꺼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농업용 한랭사는 햇빛의 80% 이상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통풍과 수분 공급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초봄의 갑작스러운 서리 피해를 막아주고 식물 주변의 온도를 적당히 따뜻하게 유지해주어 감자의 초기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진시킵니다. 밖에서 냄새를 맡고 날아온 잎벌레들은 투명한 장벽에 부딪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감자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 자체 방어력이 생겼을 때 이 망을 벗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철벽 같은 방어율을 자랑하는 물리적 차단법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조금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친환경적인 수동 퇴치법입니다. 바로 아침 이슬을 맞으며 직접 손으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에이, 언제 그걸 다 잡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타이밍과 요령이 숨어 있습니다. 콜로라도 감자잎벌레는 밤사이에 주로 활동하고 아침 일찍 해가 막 들 무렵에는 기온이 낮아 몸이 굳어 있어서 행동이 아주 굼뜹니다. 바로 이 황금 시간대를 노리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물과 주방세제를 약간 섞은 작은 양동이를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잎사귀 위에 멍하게 붙어있는 성충이나 통통하게 살이 오른 붉은색 애벌레를 발견하면 지식이거나 죽일 필요 없이 그저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 양동이 안으로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비눗물은 곤충의 몸통 겉면을 덮고 있는 보호막을 녹이고 호흡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물에 빠진 벌레는 고통 없이 순식간에 질식하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작정 밭에서 벌레를 밟아 죽이면 그 체액이 식물에 묻어 병균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깔끔하게 비눗물 양동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기농 농부들의 숨겨진 비법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듯 5분만 투자해보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마법의 묘약은 바로 인도 멀구슬나무에서 추출한 기적의 천연오일, 님오일입니다.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액체로 통하죠. 님오일이 특별한 이유는 기존의 화학 살충제처럼 벌레에 닿자마자 직사시키는 맹독성 물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이 오일에는 아자디락틴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곤충의 호르몬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립니다. 니모일을 희석해서 감자 잎사귀에 골고루 뿌려두면 그것을 갉아먹은 애벌레들은 뇌에서 배가 부르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결국 밥상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입맛을 잃고 스스로 굶어 죽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탈피를 방해해서 애벌레가 어른벌레로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사용하실 때는 물 1리터에 니모일 7에서 8ml 정도를 섞고 오일이 물에 잘 풀리도록 천연 주방 세제를 한두 방울 똑 떨어뜨려 섞어주면 완벽한 살포액이 완성됩니다. 단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 뿌리면 잎이 타버릴 수 있으니 반드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잎의 앞뒷면에 흠뻑 젖도록 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방어책은 아주 고운 먼지 같지만 해충들에게는 유리 조각이 깔린 지옥박과도 같은 규조토 가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규조토는 아주 먼 옛날 바다나 호수에 살던 단세포 생물인 규조류의 화석이 쌓여서 만들어진 천연 광물가루입니다.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져보면 그저 밀가루처럼 부드럽기만 하지만 이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루 하나하나의 가장자리가 깨진 유리창처럼 아주 날카로운 바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의 애벌레나 성충이 이 규조토 가루가 뿌려진 잎사귀 위를 기어가게 되면 이 미세한 칼날들이 곤충의 겉껍질질, 즉 외골격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곤충 체내의 수분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버리죠. 결국 해충들은 독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탈수 증상으로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은 100% 물리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아무리 세대를 거듭해도 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맑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골라 감자 주변의 흙과 식물의 잎사귀 표면에 얇게 밀가루를 체에 치듯 솔솔 뿌려주세요. 다만 비가 오거나 물을 주고 나면 씻겨 내려가서 효과가 사라지니 잎이 마른 후에 다시 한번 살짝 뿌려주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자연의 먹이 사슬을 이용해 내 밭에 든든한 용병 부대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 용병의 정체는 바로 무당벌레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이 잎에 붙어 있는 벌레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무당벌레까지 쫓아내거나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무당벌레, 특히 그들의 애벌레는 진딧물은 물론이고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의 부드러운 알과 갓 태어난 어린 애벌레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밭의 무법자이자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마운 녀석들을 우리 감자밭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무당벌레는 우산 모양으로 자잘한 꽃이 많이 피는 식물들을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딜, 펜넬, 고수, 야생당근 같은 허브류가 있습니다. 감자밭 주변에 이런 식물들을 섞어서 심어 놓으면 그 꽃가루와 꿀 냄새를 맡고 수많은 무당벌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틉니다. 일단 그곳에 정착한 무당벌레들은 배가 고파지면 자연스럽게 바로 옆에 있는 감자밭으로 넘어가 잎벌레의 알들을 훌륭한 단백질 만찬으로 즐기게 됩니다. 내가 직접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도 자연 스스로가 균형을 찾아 해충을 통제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생태학적 방제법입니다. 아홉 번째는 주방에 있는 친숙한 재료를 무기로 탈바꿈시키는 마늘과 매운 고추 천연 스프레이 비법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마늘과 고추는 없어서는 안 될 소울푸드지만 벌레들의 세계에서는 이것만큼 지독하고 끔찍한 생화학 무기가 따로 없습니다. 콜로라도 감자잎벌레는 후각과 미각이 매우 예민해서 매운맛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깐 마늘 한 통과 아주 매운 청양고추나 할라피뇨 서너 개를 믹서기에 넣고 물 2컵과 함께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이 지독한 혼합물을 하룻밤 정도 상온에 그대로 두어 독한 성분이 물에 흠뻑 우러나오게 합니다. 다음날 고운 천이나 거름망으로 건더기를 꽉 짜서 걸러낸 맑은 액체에 물 2리터 정도를 더 부어 희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잎사귀에 약효가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 주방세제 한 숟가락을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이 강력한 매운맛 스프레이를 감자잎 전체에 고르게 뿌려주면 잎사귀 표면은 벌레들이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불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먹지도 못하고 냄새 때문에 접근조차 꺼리게 되는 완벽한 방어막이 쳐지는 셈이죠. 열 번째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골이나 전원주택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바로 화목난로에서 나오는 나무재를 활용하는 신박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흔히 재는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버리지만 유기농 텃밭에서는 훌륭한 비료이자 해충 기피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의 몸통은 약간의 산성 환경에서 부드럽게 유지되는데 나무재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잎사귀에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 있을 때 완전히 식고 곱게 채를 친 고운 나무재를 감자 잎사귀 위로 살살 흩뿌려 주세요. 수분과 만난 재는 잎 표면에 아주 미세한 알칼리성 코팅막을 형성합니다. 벌레들이 이 잎을 먹으려고 기어오르다 몸에 재가 묻으면 그들의 연약한 배 부분과 관절 부위에 강한 자극과 화상을 입는 듯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재 특유의 건조한 성질 때문에 규조토처럼 해충의 수분을 뺏는 역할도 함께하죠. 덤으로 비가 와서 재가 흙으로 씻겨 내려가면 감자가 알을 굵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칼륨 영양제로 변신하여 수확량을 쑥쑥 늘려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천연 재료가 또 있을까요? 단 너무 많이 뿌리면 흙이 과도하게 알칼리화될 수 있으니 얇게 화장하듯 뿌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1번째 꿀팁은 볏짚이나 마른 풀을 이용한 두꺼운 멀칭 작전입니다. 멀칭이란 흙 표면을 무언가로 덮어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왜 감자잎벌레를 쫓는 데 중요할까요? 이 벌레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잎에서 실컷 포식하며 뚱뚱하게 자란 애벌레들은 성충으로 변태하기 위해 땅으로 툭 떨어져 흙 속으로 파고들어 번데기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음벌레가 되어 다시 흙을 뚫고 잎으로 올라오죠. 이때 감자밭 바닥에 볏짚이나 낙엽을 10cm 이상의 두께로 아주 푹신하고 두껍게 깔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애벌레들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 단단한 흙을 찾지 못해 집더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거나 말라 죽기 십상입니다. 운 좋게 번데기가 되어 성충으로 부화하더라도 그 두꺼운 볏짚의 미로를 뚫고 다시 빛이 있는 식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 결국 지쳐 죽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멀칭은 뜨거운 한여름에 땅의 온도를 시원하게 낮춰주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감자가 스트레스 없이 굵직굵직하게 자라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환상의 재배 기법입니다. 12번째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연식재 전략입니다. 즉, 남들보다 일부러 감자를 늦게 심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른 봄이 되면 동네 이웃들이 일제히 감자를 심기 시작하고 왠지 나도 빨리 심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듭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의 생체 시계는 자연의 온도를 정확히 따릅니다. 그들은 특정 온도가 되면 일제히 겨울잠에서 깨어나 가장 연하고 맛있는 어린 감자싸굿을 찾아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바로 이때가 그들의 1차 대규모 공습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 사람들보다 2주에서 3주 정도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감자를 심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굶주린 벌레들은 우리 밭에 도착했지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밭으로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되죠. 1차 대공습 부대가 완전히 지나가고 난 뒤에 평화롭게 감자싹을 틔우면 초기 성장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성충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해충 방제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영리하고 전술적인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마법은 희생양을 내세우는 트랩 크롭, 유인작물 심기입니다. 이것은 벌레들의 입맛 선호도를 역으로 이용하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콜로라도 감자잎벌레라는 이름답게 이들은 감자를 미친 듯이 좋아하지만 그들이 감자보다 훨씬 더 열광적으로 환장하는 작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지입니다. 감자와 가지가 동시에 나란히 심어져 있다면 이 해충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지 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소중하게 키울 감자밭에서 약간 떨어진 구석에
오로지 벌레들을 꿰어내기 위한 미끼용 가지 모종을 몇 개 심어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네방네 잎벌레들이 그 미끼용 가지 식물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진인 감자밭은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미끼가 든 가지 식물로 다가가서 거기에 바글바글 모여있는 벌레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하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비눗물 양동이에 털어넣거나 정 안 되면 그 가지 식물 자체를 뽑아서 불태워버리면 됩니다. 소수의 가지를 희생시켜 대규모 감자 군단을 지켜내는 아주 훌륭한 병법입니다. 14번째는 식물 자체의 면역력을 강철처럼 만들어 벌레가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당도 끌어올리기 작전입니다. 흔히 우리는 벌레가 영양분이 많고 건강한 식물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곤충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반대입니다. 해충들은 본능적으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약해진 식물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공격합니다. 식물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잎사귀 안의 당도, 즉 브릭스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 올라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와 같은 단순한 구조의 곤충들은 복잡한 당분과 건강한 식물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건강한 잎을 한 입 베어 먹었다가 오히려 심한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고 본능적으로 이 식물은 자신들의 먹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식물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려면 화학 비료를 끊고 잘 부숙된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 그리고 미역 같은 해조류를 발효시킨 액비 등을 뿌려 토양 속 미생물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흙이 건강해지면 감자는 스스로 두꺼운 잎과 강한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어 어떤 해충의 공격도 이겨내는 무적의 식물이 됩니다. 15번째는 우리가 비료를 줄 때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질소 과다 공급을 멈추는 것입니다. 밭농사를 짓다 보면 잎이 무성하고 짙은 녹색으로 빠르게 자라는 것을 보고 흐뭇해하며 요소 비료나 질소질이 높은 비료를 듬뿍듬뿍 뿌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잎이 커지니까 감자도 덩달아 잘 클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에게 네온사인을 켜고 이리 와서 먹으라고 유혹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식물이 질소를 과다하게 흡수하면 세포벽이 아주 얇아지고 조직이 스펀지처럼 연해집니다. 벌레들의 턱으로 갉아먹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수분이 꽉 찬 훌륭한 아이스크림 같은 질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질소가 과다한 잎에서는 해충을 끌어들이는 특정한 아미노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감자는 질소보다 땅속에서 뿌리와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인산과 칼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비료를 주실 때는 반드시 질소 비율이 낮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 전용 비료를 사용하시거나 뼈를 갈아 만든 골분 등을 활용하세요. 잎사귀가 약간 억세고 두껍게 자라야 벌레들이 맛이 없다고 느끼고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16번째 전략은 바로 물을 주는 방식, 즉 관수 기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텃밭에 물을 줄 때 시원하게 샤워기처럼 식물 위에서부터 잎사귀가 흠뻑 젖도록 물을 뿌려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장 보기에는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오버헤드 살수 방식은 감자의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잎에 물기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역병이나 입마름병 같은 각종 곰팡이성 질병이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병에 걸려 비실비실해진 식물은 콜로라도 감자잎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1순위 타깃이 되죠. 따라서 물을 줄 때는 식물의 잎에 직접 닿지 않도록 흙바닥에 딱 붙어서 뿌리 쪽에만 물이 조심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점적 관수 방식이나 고랑에 물을 대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잎은 항상 뽀송뽀송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면서 뿌리에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득이하게 위에서 물을 뿌려야 한다면 해가 쨍쨍하게 떠서 잎의 물기를 순식간에 말려버릴 수 있는 아침 일찍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잎이 젖어 있으면 해충과 병균이 번식하기 좋은 최적의 나이트클럽을 열어주는 셈이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번째는 새들의 시력을 이용한 공중지원군 요청 작전입니다.
우리 밭 주변을 맴도는 참새나 찌르레기, 까마귀 같은 야생새들은 사실 텃밭 생태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벌레를 먹어 치우는 훌륭한 조력자들입니다. 특히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의 애벌레는 잎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밝은 붉은색이나 주황색을 띠고 있어서 새들의 눈에 아주 잘 띄는 매력적인 간식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새들이 감자밭에 더 자주 방문해서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감자밭 중간중간에 새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높은 장대나 나뭇가지를 세워 횃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는 밭 가장자리에 물을 담은 작은 새 목욕통이나 물통을 놓아두는 것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목을 축이러 날아온 새들은 횃대에 앉아 밭을 굽어보다가 잎사귀 위에서 꿈틀거리는 통통한 붉은 애벌레들을 발견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사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으면서도 온종일 공중에서 해충을 감시하고 잡아내는 무인 드론 시스템을 밭에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18번째는 이 벌레들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타격점, 바로 레드존 시기를 노리는 집중 방제법입니다. 알에서 갓 깨어난 일령 애벌레 시기에는 잎을 조금 갉아먹긴 하지만 식물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 탈피를 거듭해서 3령, 4령의 아주 통통하고 커다란 붉은색 애벌레가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시기의 애벌레 단 몇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잎사귀 전체를 뼈대만 남기고 증발시켜버리는 마술을 부립니다. 식욕이 가장 폭발하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쳐야 할 레드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니모일 스프레이나 마늘 고추 스프레이, 비눗물 양동이를 통한 손수확 등의 방법을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셨다면 이 커다란 붉은 애벌레들이 밭에 보이기 시작하는 단 일주일 동안만은 이틀에 한 번꼴로 주기를 짧게 잡고 강도 높게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애벌레들이 번데기가 되러 땅으로 내려가는 것만 막아낸다면 올해 감자 농사는 물론이고 내년 봄에 발생할 벌레들의 숫자를 무려 90% 이상 줄여버리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19번째 전략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동네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와 소통의 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밭을 완벽한 무균실 상태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바로 이웃집 텃밭에서 감자를 키우는 아저씨가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아서 벌레들이 바글바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의 성충은 먹이가 부족해지면 날개를 펴고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 새로운 밭을 찾아내는 놀라운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집 밭에서 번식한 수천 마리의 벌레들이 밤사이에 담장을 넘어 여러분의 밭으로 폭격기처럼 날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충 방제는 결코 혼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텃밭 이웃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니미 모일 만드는 법이나 잎 뒷면 알까기 요령 같은 친환경 방제 꿀팁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세요. 모두가 같은 시기에 조금씩만 신경을 써서 관리한다면 그 지역 일대의 해충 밀도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져 나중에는 방제에 큰 힘을 쏟지 않아도 저절로 농사가 잘 되는 기적 같은 마을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20번째이자 가장 완벽한 마무리를 장식할 비법은 바로 수확이 모두 끝난 가을에 벌이는 대청소와 흙 뒤집기 작전입니다. 여름 내 풍성한 감자를 수확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지쳐서 밭에 남아있는 감자줄기나 잎사귀들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겨울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해 농사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수확이 끝난 후 밭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은 겨울잠을 자러 가는 벌레들에게 따뜻한 이불이자 최후의 만찬이 됩니다. 수확 직후에는 반드시 밭에 있는 모든 감자 잔해물을 갈퀴로 긁어모아 멀리 치우거나 완전히 썩혀서 퇴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늦가을 서리가 내리기 직전 삽이나 관리기를 이용해 감자밭의 흙을 20cm 이상 깊게 푹푹 파서 위아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미 겨울잠을 자기 위해 흙 속 깊이 자리를 잡았던 벌레들이 차가운 공기 중으로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얼어붙은 밤 기온과 서리를 맞은 벌레들은 결코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동사하게 되죠. 가을의 이 작은 수고로움 한 번이 내년 봄 감자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선제 공격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독한 화학 살충제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도
무시무시한 콜로라도 감자잎벌레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20가지의 강력하고 친환경적인 비밀 무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잎 뒷면에 숨겨진 알을 찾아내는 작은 습관부터 님 오일과 마늘 스프레이의 과학적인 작용, 메리골드를 이용한 동반식물 전략, 그리고 늦가을의 흙 뒤집기까지. 이 방법들은 단순히 벌레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텃밭의 흙을 건강하게 살리고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밭에서 벌레 한 마리를 보았다고 당황해서 농약통부터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 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두세 가지만 조합해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아무리 지독한 해충이라도 100% 이겨내고 건강하고 굵직한 감자를 수확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초보 농부님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된 20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 주말 텃밭에 당장 적용해보고 싶은 여러분만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건강한 농사를 만들어가 봅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